마학차시의 노인 도움과 노인 상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상실과 또 우리가 용서라는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이젠 남겨진 사람과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남겨진 사람들과 남은 이의 홀로서기, 떠나가는 사람의 증상에 따른 준비,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영원한 이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라는 것을 봤을 때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이상형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것을 모방한 일반인이 자살 시도나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베르테르 효과인데 우리 지금 강의를 듣는 모든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 있죠. 옛날에 최진실이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최진실의 자살한 그런 것을 자살한 걸로 굉장히 모방을 해서 일반 사람들도 자살 시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너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배우인데 그 배우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애도하는 거죠.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모방하는 경우가 되게 있었는데 또한 이제 다른 사유에 있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뭐 TV에서나 이럴 때에 뭐 형사반장이랑 뭐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의 살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인했는지를 그걸 모방하면서 그대로 실현해서 하는 살인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모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었죠.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주 되게 유명한 책이죠. 유럽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당시 주인공 베르테를 따라서 자살한 젊은이가 급증환돼서 따온 말을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갑작스런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기 마련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더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남은 이들에게 심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더라도 우리는 죽음의 그런 어떤 아픔을 가족의 죽음을 아픔을 인정해주고 그 감정을 보다듬어주는 말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 조사 배우자의 사별로 자살한 사람은 2007년에 1725명에서 11년엔 195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자살률이 2.6배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했던 생활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생활한 시간이 더욱 많기 때문에 부부의 사별은 그만큼 더 큰 좌절과 상실의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싸우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가려는 것은 암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젊은 층일수록 배우자가 이제 만약에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닥쳐오는 현실이기도 하고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막막함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식이 죽었을 때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이 말은 자식을 앞세워 보낸 것은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픈 거예요. 네,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거죠. 부모와 사별은 1년, 배우자의 사별은 3년, 자식은 평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떠나보내는 대상에 있을 때의 슬픔과 고통은 엄청나게 크게 남겨진다라는 겁니다. 나뭇잎의 홀로서기입니다. 우리가 나뭇잎에 홀로서기 있을 때에 남은 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먼저 슬픔을 대하는 반응에 있어서 큰 개인차가 있어요.
남는 사람들이 겪는 개인차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야. 내가 없어진 느낌이야. 죄책감, 분노, 부정의 감정,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모습이 개인적인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비슷한 반응의 영상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별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해지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사별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표현해주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힘든 감정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제공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떠나가는 사람이 증상에 따른 준비도 있습니다. 네, 병으로 인해 떠나가는 사람에 대한 준비는 완치될 수 없는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환자의 가족들은 생각과 다르게 많은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고, 병으로 인해서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환자는 죽어가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공포, 좌절, 그 다음에 상실을 겪고 있을 것으로 얘기해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은 병 또는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식욕부진과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체중이 빠지거나 외모가 변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빠가 병으로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같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천국을 가시고 나니까 체중이 한 3개월 사이에 거의 제가 한 8kg가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것도 싫고요. 잠자는 것도 싫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삶에 있어서 큰 기둥이 나한테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웃음도 잃어버리고 하니까 외모가 내 그런 어떤 얼굴 표정이라든가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제 심리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모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외모가 뭐 이상하게 성형한 것처럼 변하는 거는 아닌 거로 이제 알 수 있겠죠. 노화로 인해서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이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어 각종 질환에 취약하고 만성질환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체 노인의 86%가 당뇨와 관절염, 고혈압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잠자는 시간에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부터 우리는 주변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이게 노인의 돌봄이라든가 상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활력적인 거에 대한 강의보다는 이렇게 침체적이고 침울하고 죽음과 자꾸 연결되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때에 심리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 심적으로 부담이 좀 느끼는 경우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뭐 자꾸 내 자신이 좀 무기력해지고 이제 뭐 이렇게 처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우울감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과제 힘든데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과제까지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지만 또 못 만나더라도 우리가 서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담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오픈되어 있으니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